여기 이제 대변인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박성규 대변인, 그다음에 이상일 대변인, 그다음에 안용환 대변인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일 대변인은 지금 이제 논평 내실 거 지금 막 준비 중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내용 논평 내시려고? 네, 문재인 후보의 다운 계약서 문제,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이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 시리즈2 세금 폭탄을 당시 국민들한테 때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용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센 내용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나로가 이제 발사되지 않습니까? 발사 계획이죠, 오후에. 그래서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고 희망하는 내용의 브리핑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리핑과 논평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용환 대변인께서도 지금 한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안 대변인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아까 지금 오전에 브리핑 하셨죠?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 하셨었나요? 아침에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 계약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요즘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던지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년도 경제 성장률 3%대,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는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인가? 그런 내용을 했고, 지금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논평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릴 미래 세력 때 경제를 망쳤던 과거 세력이 되겠다. 프레임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제 논평을 하시거나 이제 브리핑을 하시게 되는데 궁금한 게 대변인들은 그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만드시고 계시는지. 바로 옆방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자료실 직원들한테 저희들 요청을 하죠. 이 전화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달라 하는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보면은 제 책상이 좀 너저분합니다만은. 이거 소개해주면 되나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후보 재산 신고 사항 자료도 여기 또 이렇게.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변인들 논평을 딱 압축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글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기자들도 저희들도 이제 기사 쓰는 게 가장 힘든 건데 사실은 그거는 좀 어떻게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좀 사실 이상일 대변인은 기자 출신이라서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많은 내용 전달한다 해도 전달자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수준에 맞는 이슈를 국민 수준에 맞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생명입니다. 어려운 이슈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국민의 수준에 맞는 말로 설명하려면 역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워딩도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히 심플화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잘 안 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걸 압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 이제 현재는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 던지다 보니까 저희들 제가 스스로도 논평에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좀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게 굉장히. 하루에 몇 개나 논평을 내시는 거예요? 브리핑 포함해서? 때에 따라 다릅니다. 많을 때는 서너 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대변인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또 쓰고 있는 걸 이제 저희들이 약간 여거 과정, 데스킹을 저희들이. 근데 논평을 다 낸다고 해서 기자들이 다 그걸 기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저희들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논평을 내놓고 시장 내놓는 거죠. 구매자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언론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은 상품을 사가는 거고 저희들은 내놓고 전시 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불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리입니다. 과거의 대변인들은 되게 압축적으로 짧게 논평을 냈었는데 갈수록 논평이 좀 길어진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럴 필요가 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반대로 민주당의 논평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글쎄요, 민주당 논평도
저희보다 일단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싼 내용도 많고요. 약간 민주당 대변인들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전쟁이니까 무슨 말 하시는데 대변인끼리의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휴전선 DMZ에서 남측에 척후병도 팀 들어갑니다. 북측에 척후병 들어갑니다. 그런데 척후병끼리는 서로 몸을 차고 지나간답니다.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끼리 대변인 논평을 가지고 대변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건 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상도덕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뭐 후보에 대해서, 진영에 대해서, 또 캠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캠프를 대변하는 선수에 대해서 뭐 안용환 대변인 너는 못했다. 라는 것은 전 타당치 않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로 왔었죠, 제가. 아주세요. 저기 지난번에 이제 3일째지 않습니까, 유세가? 대전부터 시작했는데 초반에 좀 현장 분위기가 좋다는 평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좀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일단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세팀 이야기로는 분위기가 참 좋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스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 않든지 간에 박근혜 후보를 보고 싶다. 박근혜 후보와 손을 잡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열혈 지지자들 중심 혹은 약간의 그 당직자들이 함께 오고 이런 게 핵심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가 많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당원들이 기본이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하고는 사실 틀리죠. 우리가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런 선거는 사실 유세라는 게 과거처럼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를 대거 하기는 어려운 구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굉장히 스타성이 있습니다. 사실 호남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를 보겠다. 악수라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렇게 참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오마이TV가 대전역 유세를 생중계했는데 말이죠. 다음날 문재인 후보의 대전역 유세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는 3,000명 모였고 문재인 후보는 1,000명 모였던데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아니 제가 그 수치는 뭔데 문재인 후보 쪽은 뭐 제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폄하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상당히 수가 작았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았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실 뭐 비슷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제 그 유권자들의 특히 청중지대 준데 모이는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후보의 그 스타성 그게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근데 연설을 제가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그 참여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에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전략입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얘기했고 지난 5년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난 5년부터 10년에 대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그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바로 5년 전에 핵심이었고 비서실장이었고 뭐 제2인자였죠. 실질적인 또 지금 선거를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뭐 우리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바로 5년 전 정권의 실세들이었고 정권을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들하고 2년적 지표가 같고 또 같이 운영을 해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도 아니었고 뭐 거기서 별로 큰 두드러진 활약을 안 했던 분이었다. 또 이번 현재 민주당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른바 친노 세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친노를 했던 분들이 민주당 장악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래서 거의 그분들이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한때 안희정 뭐 충남지사가 퇴조기를 했던 분들이 지금 다시 전선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다시 찾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후보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뭐 한 차관이나 했다. 평범한 국회의원이었다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표의 그 연설을 쭉 들어봤더니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원래 성격 그대로 그러는데, 연설의 뭐, 이게 길이라든지, 이런 조절은 전략적으로 하십니까? 뭐, 10분 정도가 좋다, 15분 정도가 좋다. 문재인 후보보다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유세팀과 이제 우리 메시지 팀에서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유세 전체 과정 운영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런 것들이 초반에 좀 먹혀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아직 그걸 뭐 그런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노무현 지지자들께서는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가는 집권 말기에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2007년 12월 초에 지지율이 5.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지지도를 얘기합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7%? 5.7%까지. 제가 여기 자료를 아까 전에 봤어요. 그거는 이거죠, 이거. 네네네. 이게 보니까 헤럴드 경제가 KM 조사했더니 5.7%. 국정 지지 5.7%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100명의 국민 가운데서 현직 대통령이 잘했다는 분이 5명, 6명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비극이고 그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도 비극이고 국민도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짚는 것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정순 기자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지금 검찰개혁 가지고 좀 오늘 오전부터 세게 저희에 대한 청문회가 내가 갑자기 청문회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아까 안대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검찰개혁의 이 자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최대의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개혁의 기존의 새누리당의 입장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좀 변형된 형태의 뭐가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 일단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금 뭐 중수부장이 반발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뭐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복이 명확한 조직입니다. 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게다가 최근에 검찰의 뭐 성추문이라든지 뭐 뇌물 사건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국민들에 대한 현재 신뢰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대개혁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그런데 일단은 상황이 지금 어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아까 제가 그랬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개혁 수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은 외부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TV 광고, 그 상처 광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가고 있나요? 나가고 있죠? 내부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초기에. 글쎄요, 뭐, 솔직히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아주 못 만들어 그냥 밋밋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이제 홍보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8편을 만들었습니다. 8편 만들었는데, 그 중에 5편을 내보냅니다. 5편을 시리즈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금 4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은 5편의 첫 번째 편이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비장감이 돌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2탄, 3탄, 4탄은 이제 쭉 그걸 받쳐서 올라가는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만들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런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긍이 갔습니다. 어떤 댓글은 후시된 광고 같다는. 후시는 여러 바라더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비장함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지지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또 확장성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1탄이기 때문에 2탄, 3탄, 4탄을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좀 기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 TV 토론 여쭤보셨나요? TV 토론 때 오마이뉴스 사진 가지고 후보께서 악랄한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희 독자들과 매체는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아마 본인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듣기로도 저도 지금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때 앞에 악수를 하려던 분은 본인이 악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악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우리 후보는 손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악수를 하려는 것을 회피하고 한 것처럼 보인 게 본인은 굉장히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 자, 근데 그 지금 선거 로고송 저작권 이 얘기 지금 논란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한국의 기자가 저한테 문의를 해와서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지금 어디 아까 기사를 누가 갖다 주던데 네네네. 여기 있네. 이데일리였던 것 같아요. 이건가요? 제가 아직 못 읽었어요 지금. 이렇게 뭐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예. 근데 이거는 좀 미리 좀 사전에 잘 조사를 해서 저작권 논란이 일지 않게 했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문재인 캠프는 뭐 지금 김영석 씨라고 작곡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해서 뭐 이게 상당히 뜨는 분위기 같던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로고송을 담당한 관계자가 서류 제출이 늦었다. 오늘 중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네요. 아마 이런 뭐 실무적인 선에서의 약간의 뭐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 선거 후보의 노후성을 저희가 돈 안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가끔 이 큰일 치려고 부자인당인데. 정말 가난합니다, 저희. 얼마나 또 우리 독자 청취 옆에서 무슨 소리 하냐면, 진짜 지금은 정말 선거법이 워낙 철저합니다. 저희들이 뭐 대선 자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방이 저희 대변인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고 싶어 잘 공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변인은 별도로 무슨 뭐 수당 같은 거 안 주나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굉장히 바쁜데, 특히 오전 11시 바쁜데, 시간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